미국 어느 젊은 부부의 감동적인 이야기. 아내의 시력이 너무 나빠져서 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 수술이 잘못되어 아내는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출근을 시켜주고 하루의 일과가 끝난 후에는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나지막히 말합니다. 서로 직장이 멀어서 데려다 주기가 너무 힘이 드니 이제부터 당신 혼자 출근하는 게 좋겠어.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나 섭섭하고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살아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며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을 하기 시작하는 아내. 익숙하지 않은 환경들에 많이 넘어지고 울기도 하면서 혼자 버스를 타고 다닌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버스 운전사가 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아주머니는 복도 많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아내는 어리둥절하지만 그 이유를 알고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왈칵 쏟아냅니다. 남편은 매일 버스에 함께 앉아 주었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격려를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법이지요. 실명한 아내가 홀로 씩씩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응원해 주었던 남편. 사랑의 힘은 정말이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진정한 마음으로 곁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송인성님, 어느 젊은 미국 부부의 감동적인 이야기. 반평 보금자리 정유나. 어느 날 나는 친구를 기다리며 광장에 서 있었다. 행인을 구경하던 중 지저분한 차림의 아저씨가 시야에 들어왔다. 까무잡잡한 피부와 눈주름, 황태처럼 마른 몸이 고목 같았다. 나와 눈이 마주친 그가 말했다. 저기 아가씨, 나 1,000원만 빌려주세요. 못 들은 척 허공을 봤으나 그는 손 내밀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1,000원만 있으면 되는데. 결국 나는 지갑에서 1,000원 한 장을 꺼내 드렸다. 그는 두 손으로 받아들곤 연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며 어디론가 향했다. 친구가 늦는다기에 앉을 곳을 찾는데 그 아저씨가 저 멀리 보였다. 검은 봉지를 들고 광장 구석으로 바삐 걸어가고 있었다. 그곳에 자리한 나무 옆엔 허름한 담요가 깔려 있었다. 그는 이내 봉지에서 과자를 꺼냈다. 과자로 끼니를 때우는 건가? 좀 더 넉넉히 드렸어야 했나? 라고 생각했던 찰나 그가 플라스틱 그릇에 과자를 잔뜩 붓더니 어딘가를 향해 손짓했다. 잠시 후 군데군데 털이 빠진 강아지가 다가와 그릇에 코를 박고 과자를 먹었다.
아저씨는 강아지를 한참 쓰다듬었다. 자세한 사연은 알지 못했지만 어려운 상황에도 먹을 걸 나눠주는 그에게 강아지는 가족 같은 존재였으리라. 아저씨는 반평밖에 되지 않을 담요 위를 여느 집보다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었다. 늦어서 미안하다며 뛰어오던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도 나는 한동안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 정윤아님 반평 보금자리였습니다. 아버지의 눈물 허영미. 부모님은 작은 시골 마을에 학교 창고를 빌려 매점을 했다. 어린 마음에 친구가 과자를 사러 우리 집으로 오는 게 창피했다. 아버지처럼 좋은 분 없다. 공부 열심히 해. 선생님들은 인성 좋은 아버지를 칭찬했지만 내게는 친구들 앞에서 주눅들게 하는 초라한 존재였다. 무엇보다 참기 힘든 것은 친구들의 짓궂은 놀림이었다. 친구들은 나를 보며 야! 매점댁! 하고 놀렸다. 나는 소풍날에 비가 오길 바랬다. 날이 맑으면 아버지가 손수레에 간식을 싣고 와 팔았기 때문이다. 아버지, 오늘 제발 안 따라오면 안 돼요? 소풍날 아침 나는 울면서 아버지에게 사정했지만 아무 말이 없었다. 아버지는 소풍 장소인 강둑에 나타났고 창피했던 나는 도시락도 먹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오후 비가 내렸지만 아버지가 오지 않았다. 엄마는 아버지를 찾아보라며 나를 보냈다. 대포집 뿌연 유리창 너머 아버지의 쓸쓸한 등이 보였다. 혼자 앉은 아버지는 울고 있었다. 아버지의 눈물이 나 때문이란 걸 난 안다. 나는 밖에서 비를 맞으며 오랫도록 서 있었다. 비가 그친 후 내 손을 꼭 잡고 집으로 온 아버지는 피곤한지 저녁도 거른 채 잠드셨다. 그날 일은 쉰을 넘은 지금도 선명하다. 아버지의 삶의 무게가 아프게 다가온다. 오늘은 경남 김해시 허영민님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모직 조끼 볼레스와프 프루스 단편소설. 그들은 조용한 성품의 부부였다. 말단 공무원인 남편은 뚱뚱했고 아내는 말랐다. 부부는 가난했지만 최소한의 먹을 것은 있었고 일감도 충분했다. 다만 건강이 따라주지 않았다. 어느 날 남편이 감기에 걸렸다. 그런데 갑자기 심한 각혈을 했다. 의사는 남편 몰래 아내에게 물었다. 남편이 폐렴을 앓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머뭇거리던 아내가 말했다. 사실은 있어요. 아내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의사는 애써 그녀를 안심시키고 돌아갔다.
아내가 남편에게 변명하듯 얘기했다. 여보, 코에 염증이 나서 그렇대요. 괜찮아요. 의사가 한 차례 더 다녀가자 남편이 물었다. 몇 달 못 살 거라고 하지 않던가? 아내는 뿌옇게 흐려진 눈을 미소로 감추며 말했다. 여보, 조금 더 쉬면 괜찮아질 거래요. 남편이 말했다. 내가 좀 예민했나 봐. 당신 말을 들으니 괜찮아졌어. 정작 남편을 불안하게 하는 건 따로 있었다. 남편은 옷을 갈아입다가 모직 조끼가 헐겁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이 말했다. 내가 살이 많이 빠졌나? 아내가 대답했다. 아픈데 살 빠지는 건 당연하죠. 괜찮아요.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보며 의심을 거뒀다. 몇 달 후 병세가 심해졌다. 여보, 이상해. 왜 조끼가 점점 헐거워지는 거야? 몸무게가 더 준 것 같아. 남편은 매일 조끼를 입어봤고 아내는 그런 그를 말렸다. 하루는 남편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다. 아내가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감격에 차서 말했다. 여보, 사실은 고백할 게 있어. 그동안 내가 이 조끼로 당신을 속였어. 당신이 안심하도록 매일 허리끈을 조여서 살이 빠진 걸 숨겼거든. 어젠 허리끈을 끝까지 조였어. 더는 숨길 수 없어 걱정이 태산이었지. 그런데 오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몸에 꽉 끼어서 허리끈을 풀어야 해. 여태껏 당신 말을 믿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 왜냐하면 조끼는 거짓말을 못하잖아. 부부는 저녁 내내 부둥켜 안고 울었다. 낡은 조끼에는 두 사람이 손을 댄 흔적이 있었다. 남편은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매일 허리끈을 조였고 아내 또한 남편의 마음을 놓도록 몰래 끈의 길이를 줄인 것이다. 오늘은 모직 조끼 볼레스와프 프루소였습니다.